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알파벳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오늘은 그중에서도 애널리스트들과의 Q&A 세션 내용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준비된 발표 말고요. 정말 실시간으로 오고 간 질문과 답변 속에서 알파벳의 진짜 고민, 또 미래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 Q&A가 진짜죠. 경영진들이 좀 예상치 못한 질문도 받고 하면서 회사의 속내, 특히 AI나 검색, 클라우드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질문부터 바로 가볼까요? 첫 주제가 AI 기반 전자상거래였어요. 아, 네. 브라이언 노악 애널리스트 질문이었죠. 네, 그러니까 AI가 쇼핑 같은 복잡한 작업까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가 오면 이게 구글 검색이랑 광고에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였죠. 그렇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었는데 필립 신들러 CBO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이게 뭐 대체하는 게 아니라 보완하는 거다. 보안이요? 네, 사용자가 그냥 정보만 찾는 게 아니라 실제 일을 처리하고 또 필요한 비즈니스랑 연결되도록 돕는다. 뭐 이런 거죠. 특히 AI 모드에서 뭐 대화형 쇼핑이라든지 시각적인 결과를 보여준다든지 쇼핑 쪽 진전을 좀 강조하더라고요. 아, 정보 찾고 비교하고 결제까지 쭉 이어서 AI가 도와준다. 뭐 이런 그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 뭐랄까 기존 검색 광고 시장 파일을 뺏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들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점을 마크 슈물리 애널리스트가 딱 짚었어요. 수익화 문제요. 네네. 쉰델러 CBO 답변은 현재 AI 개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 위에 나오는 요약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 나오는 광고는 기존 검색이랑 거의 같은 비율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큰 변화 없다 이거죠. 아, 일단 AI 개요 쪽은 그렇다. 그럼 그 AI 모드는요? 그건 완전히 새로운 인터페이스인데 거긴 광고가 어떻게 붙나요? AI 모드는 아직 광고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아, 아직 테스트 중. 네. 근데 더 흥미로운 포인트는 AI 덕분에 예전에는 광고 붙이기 애매했던 검색어들 있잖아요. 네. 뭐 비상업적 검색어라고 하죠. 네. 거기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정보성 검색이었는데 AI가 보니까 이 사람 사실 뭘 사고 싶어 하네 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진짜 검색의 판을 바꾸는 거네요. 완전히 새로운 광고 시장이 열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럴 잠재력이 있죠. 물론 뭐랄까 사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 이걸 잘 해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용자 거부감 없이 광고 기회를 찾는다.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줄타기 같은데요. 그럼 정리해보면 AI가 검색 기능을 넓히고 있고 AI 개요는 기존이랑 수익성이 비슷하지만 AI 모드는 장기적으로 새로운 수익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 중이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 개념이 이제 검색 말고 다른 데로도 확정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바로 웨이모 질문이 나왔군요. 네, 맞아요. 브라이언 노악이 또 물었죠. 자율주행차 웨이모가 제미나이 같은 AI랑 딱 붙어서 예를 들어 뭐 여행 계획 짜면 알아서 차 예약해주고 이런 거 언제 되냐 이렇게요. 순다르 피차이 CEO가 답변했는데 특히 2026년을 좀 주목하더라고요. 웨이모가 이제 막 규모를 키우는 시점이라 흥미로운 시기다 이러면서요. 핵심은 제미나이, 특히 그 멀티모달 기능 있잖아요. 텍스트, 이미지, 음성 다 이해하는 거. 그거랑 유튜브 같은 서비스를 써서 차 안에서의 경험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했어요. 아,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라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런 포부죠. 티차이 CEO가 2026년에는 확실히 새로운 경험을 보게 될 거라고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웨이모만의 얘기가 아니라 알파벳 전체 서비스에 AI를 쩍 깔아서 아주 매끄러운 경험을 만들려는 큰 그림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알파벳의 진짜 심장, 검색 자체의 경쟁력은 괜찮을까요? 더구 엠무스 애널리스트가 이걸 아주 깊게 물어봤어요. 네, 중요하죠. AI 개요나 AI 모드가 그냥 검색량만 늘리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광고 클릭수, 구매 전환율, 광고 단가,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구체적으로요. 필립 신들러 답변은 일단 주요 광고 분야, 뭐 소매, 금융, 헬스케어 이런 데서 다 성장이 나오고 있다였고요. 그러면서 AI 기능이 기존 검색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업적 검색어를 포함해서 전체 검색 이용량을 늘리고 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오, 파이가 커진다.
혹시 뭐 구체적인 숫자 같은 것도 좀 나왔나요? 투자자들은 딱 숫자를 원할 텐데요. 네, 그 분기보고서 19-Q에 나올 내용을 일부 미리 공개했는데요. 유료 광고 클릭 수가 전년 대비 10% 늘었고 클릭당 비용, 그러니까 CPC죠. 그건 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오, 클릭수랑 단가가 같이요? 네, 그리고 AI 개요는 벌써 20억 명 이상한테 나가고 있고 광고 붙이는 지역도 넓히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클릭수도 늘고 단가도 올랐다. 이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근데 이게 계속 될까요? 뭐 AI가 점점 똑똑해져서 답을 바로 딱 주면 사용자들이 굳이 광고를 누를 필요가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쉰들러도 지금 수익률이 기존이랑 비슷하다고 강조는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재 상황이잖아요. AI가 더 발전하고 사용자 행동이 바뀌면 이 숫자들도 당연히 변할 수 있겠죠. 이건 계속 봐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알파벳도 엄청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런 AI 만들고 돌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아니나 다를까 더그 엠무스랑 마이클 레이슨슨이 바로 비용 문제를 물고 늘어졌어요. 네, 당연한 질문이죠. 이렇게 돈을 쏟아부으면서 효율성은 어떻게 잡을 거냐 이거죠. 아낫 아슈케나지 CSO가 답변했는데요. 효율성 개선이라는 게 뭐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직원 수 증가율 관리하고 사무실 공간 효율화하고 데이터 센터도 더 싸고 빠르게 짓고 뭐 이런 것들이요. 네네. 근데 특히 흥미로웠던 건 내부적으로 AI를 엄청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내부 AI 활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그 개발자들이 코딩할 때 AI 도움 받는 거요. 지금 구글 내부 코드의 거의 절반이 AI 도움으로 만들어진대요. 와, 절반이나요? 그럼 개변 속도가 엄청 빨라지겠네요. 상당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유튜브 쇼츠 있잖아요. 짧은 영상. 그게 일반 영상보다 크리에이터한테 주는 돈 비율이 낮아서 회사 전체 이익률에는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제품 자체의 어떤 경제성도 계속 최적화한다는 거죠. 아, 쇼츠 수익 배분율이 낮아서 마진에 도움이 됐다. 흥미롭네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데이터 센터 짓고 하는 그 설비 투자, 캐펙스라고 하죠. 그건 계속 늘지 않나요? 그게 다 비용인데. 맞아요. 그래서 그 CFO도 이런 효율화 노력이 캐펙스 증가에서 오는 감가상각비 상승 같은 비용 증가랑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이클 네이선스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ROIC, 투자 자본 수익률을 물었어요. 아, 투자 대비 얼마나 버냐? 그렇죠. 아나 CFO는 장기 투자를 결정할 때 아주 엄격한 기준이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냥 성장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고객들이 원하는 것들, 특히 클라우드처럼 막 공급이 딸리는 분야요. 그런 수요를 맞추면서도 투자 대비 수익이 얼마나 날지, 투자금 회수까지 얼마나 걸릴지 이걸 아주 꼼꼼하게 따져본다는 거죠. 그냥 막 투자하는 게 아니라 계속 효율성을 따지고 있다 이런 메시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투자를 뒷받침하는 기술 중 하나가 구글 자체 칩, TPU잖아요. 에릭 쉐리던이 이 TPU 얘기를 꺼냈어요. 네, 구글의 비밀병기죠. 이 자체 칩이 내부 효율 높이는 건 알겠는데 외부적으로 뭐 클라우드 사업 같은 데서는 어떻게 돈 버는 기회가 되냐 이걸 물었죠. 순다르 피차이 CEO가 답했는데 클라우드 사업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가 바로 이 TPU랑 GPU 기반의 AI 인프라 수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최대 강점은 AI에 대한 심층적인 풀스택 접근 방식이다. 이걸 내세웠어요. 풀스택 접근 방식이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비유하자면요. AI라는 요리를 만드는데 레시피, AI 모델 개발부터 시작해서 요리할 주방, 하드웨어, TPU 같은 칩, 그리고 온갖 조리도구,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지막으로 완성된 요리, AI 서비스까지 이 모든 걸 구글이 직접 다 한다는 거예요. 아, A부터 Z까지 다 한다. 그렇죠. 피차이 CEO는 이렇게 자체 개발한 최첨단 모델이랑 자체 설계한 하드웨어를 둘 다 제공하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 즉 하이퍼스케일러는 구글밖에 없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이 조합이 클라우드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앞으로 더 큰 성장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야, 기술적인 차별화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나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에릭 쉐리던이 또 다른 핵심 사업, 유튜브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광고랑 유료 구독. 이 두 엔진 사이의 균형점을 물었죠. 네, 필립 신들러가 이걸 유튜브의 트윈 엔진 수익화 전략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일종의 플라이휠 모델을 설명했어요.
뭐냐면 좋은 콘텐츠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시청자를 모으잖아요. 네. 그럼 늘어난 시청자 참여가 광고 수익도 내고 또 유튜브 뮤직이나 프리미엄 같은 구독 수익도 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익이 다시 크리에이터한테 가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게 하고 그게 또 더 많은 시청자를 부르는 이런 선순환 구조라는 겁니다. 광고랑 구독 두 개가 같이 돌아가면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혹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나요? 아니면 뭐 어느 쪽이 더 돈이 된다든지. 거기서 아주 흥미로운 발언이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유료 구독자 있죠? 유튜브 뮤직 앤 프리미엄 쓰는 사람 이 한 명이 광고만 보는 사용자보다 크리에이터, 파트너사, 그리고 유튜브 자신에게 더 많은 금전적 가치를 준다고 밝혔어요. 와, 정말요? 구독자가 더 가치가 높다. 네.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의 중요성이나 수익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군요. 자, 다시 AI 얘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마크 슈물릭이 AI 모드 사용자 반응에 대해 물었어요. 그 검색 결과 위에 뜨는 AI 개요랑 따로 대화하듯이 쓰는 AI 모드, 이 둘 사이의 사용자 행동이 좀 다르냐? 이걸 궁금해했죠. 네. 순다르 피차이 CEO 답변은 AI 개요는 이제 많은 사용자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쓰는 구글 검색 경험의 일부가 됐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반면에 AI 모드는 사용자 그룹이 좀 나뉜다는 식으로 봤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써보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러 AI 모드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활용하면서 만족도도 아주 높은 그런 핵심 얼리 어답터 그룹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 사용자들한테는 이 AI 모드가 확실히 뭔가 매력적인 툴이 되고 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특히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찾거나 아니면 창의적인 작업을 할 때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선호하는 사람들한테는 AI 모드가 자기 자리를 딱 잡아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검색 자체의 경제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질문도 있었어요. 로스 샌들러가 질문했는데 예전에 구글 검색에서 한 20% 정도가 상업적 의도가 있는 검색어였다. 이걸 언급하면서요. 네, 그 얘기 많이 했었죠. AI 개요나 AI MX 같은 새로운 광고 상품이 나오면서 이 비율이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걸 물었어요. 필립 쉰들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 AI MX 같은 상품은 광고주가 예전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검색어를 타겟으로 잡게 도와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더 넓은 범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상업적인 건지 아닌지 좀 애매해서 광고 붙이기 어려웠던 검색어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AI가 맥락을 잘 파악해서 광고랑 효과적으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AI 때문에 전체 검색량이 늘어나는 효과랑은 좀 다른 얘기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상업적 검색어 비율 자체가 확 바뀐다기보다는 기존 검색어 안에서 광고 기회를 더 잘 찾아내고 또 약간 관련 있는 비상업적 검색어까지도 조심스럽게 활용하려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히 그런 뉘앙스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비상업적 검색어의 수익화 가능성? 그거랑 연결되는 거죠. 사용자 경험은 지키면서 광고 기회를 넓히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복잡한 방정식 푸는 느낌인데요. 그럼 이 모든 변화 속에서 미래의 검색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켄 가브레스키가 정말 좋은 질문을 던졌어요. 네, 미래에 대한 질문이었죠. 한 1, 2년 뒤에도 지금처럼 기존 검색 따로, AI 개요 따로, AI 모드 따로 이렇게 다 존재할까요? 사용자들은 이걸 어떻게 쓰게 될까요? 순다르 피차이 CEO도 지금이 역동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고요. 일단은 다양한 사용자 니즈가 있으니 여러 형태, 그러니까 통합된 AI 개요도 있고 별도 AI 모드도 있고 이렇게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전에 구글이 텍스트 검색, 이미지 검색, 동영상 검색 이걸 다 합쳐서 유니버설 검색으로 만들었던 사례를 들었어요. 그 말은 장기적으로는 지금 있는 이 다양한 AI 검색 모드들도 결국 하나로 좀 합쳐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거네요. 그렇죠. 사용자들의 실제 이용 패턴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경험을 좀 더 단순화하고 통합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제미나이는 검색을 보완하면서 좀 더 개인적이고 능동적인 AI 비서, 그런 별도 플랫폼으로 가져가려는 그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스틴 포스트 질문인데요. 곧 나올 제미나이 3 같은 AI 모델 혁신 속도, 그리고 요즘 계속 발표되는 수십억 달러짜리 대형 클라우드 계약들, 이거 수익성은 괜찮냐? 이걸 물었어요. 네, 모델 혁신 속도에 대해서 피차이 CEO가 좀 재미있는 양면성을 얘기했어요.
기술 발전 속도 자체는 정말 놀랍게 빠르대요. 근데 이전 모델들도 이미 너무 뛰어나서 사용자들이 와, 진짜 확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만큼 개선된 버전을 내놓는 데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근본적인 R&D 속도는 여전히 경이롭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럼 그 대규모 클라우드 계약들은요? 돈은 벌고 하는 걸까요? 피찰 CEO가 아주 강력한 계약 모멘텀을 확인시켜줬습니다. 2025년 들어서 9개월 동안 맺은 10억 달러 이상 계약 건수가 그 이전 2년치를 합친 것보다 많다고 했으니까요. 와, 엄청나네요. 네,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까 나왔던 그 얘기, 구글만의 풀스택 접근 방식이랑 기술 차별성 덕분에 과거 몇 년처럼 앞으로도 괜찮은 수익성 흐름을 유지할 거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자, 오늘 Q&A 내용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결국 알파벳은 이 AI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핵심 사업들, 검색, 클라우드, 유튜브를 어떻게 진화시킬 거냐, 여기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있다는 게 명확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수익성, 사용자 경험, 비용 관리,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사이에서 계속 균형점을 찾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요. 그렇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알파벳은 AI가 결국엔 시장 전체를 더 키우고 사용자들을 더 깊게 끌어들일 거라는데 엄청난 베팅을 하고 있는 거죠. 비록 그 구체적인 돈 버는 모델이 아직 딱 완성된 건 아닐지라도요. 동시에 AI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생각의 투자는 공격적으로 하면서도 특히 인프라 투자요. 또 늘어나는 비용은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는 그 노력 사이의 어떤 팽팽한 긴장감, 이런 것도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AI가 단순히 정보만 찾아주는 걸 넘어서요. 쇼핑이나 여행 예약처럼 진짜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에이전트 역할로 점점 더 진화한다면 앞으로 한 몇 년 안에 우리가 구글 같은 서비스랑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AI 에이전트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작업을 기꺼이 한번 맡겨보고 싶으신가요? 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자, 이것으로 알파벳 3분기 실적 발표 질의응답 세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